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077선까지 빠져졌는데요. 이 4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오던 코스피 어제 시장에서는 악재가 두드러지면서 관망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미중 협상에 대한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고요.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나오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4% 하락하면서 649선까지 빠졌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휠라코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만은 바닥권에서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단이 전년비 26.6% 상승한 약 930억 원대 이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같은 기간 6% 정도 상승하면서 미국 사업 달러 기준 상반기 확대된 유통망 효과로 3분기에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로열티 사업 매출액도 223억 정도로 전년비 38% 이상 증가하면서 필라 브랜드력 상승에 따라 3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 실적은 중국 파트너사인 안타의 높은 유통효과, 자본력으로 필라 브랜드의 공격 지원 확대로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으로 인식되는 중국 디자인 수수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5% 성장한 80억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로 접어들수록 패션 의류 쪽은 성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필라코리아를 필두로 한 섬유 의복 쪽에 대한 부분에서 4분기 성수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강화된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국내와 미국의 유통 확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외 지역에서 유수 유통 및 패션 업체 유통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중국 사업 조인트 벤처사인 안타 분식 회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성장 둔화 우려로 최근 주가가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안타의 분식 회계 논란이 불식시켰고 하반기 여러 가지 타 의류 업체 대비 탁월한 성장성을 기록한다는 점에서는 지금은 주목할 시기로 바라봅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부터 5만 5천 원 구간에 눌림목 구간 매수 설정드리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휠라코리아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차동환 차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에로티베큐 올라와 있습니다. 19% 이상의 수익률. 4위에는 위닉스 올라와 있는데요. 10월 4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약 2주 만에 수익률이 두 자릿수입니다. 22%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현재 수익률 24%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컬러리 올라와 있습니다. 3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KH바텍 올라와 있는데요. 9월 20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수익률 37%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가 됐습니다. 네, 백은한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메디포스트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6%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테스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20% 이상 가져가고 있고 3위는 넥스트 사이언스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26%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TBC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7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29% 이상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KH바텍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9월 20일 이 매수 날짜도 같고요. 수익률 37.82% 가져가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백은한 팀장의 TBC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29%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 32%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6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37%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공동 4위입니다. KH바텍 올라와 있는데요. 차동환 차장님과 백은한 팀장님께서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37.82%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이청호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는데요. 목표가 다시 한번 달성이 됐습니다. 수익률 40%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는 최당철 팀장의 캠트로닉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9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 만에 수익률 40%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 달성됐고 1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원폭물산 올라와 있습니다. 6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 에로티백큐물 8월 9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9%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진공 펌프 기술력을 보유한 독일 레이볼드 베큐움이라는 회사의 진공 부문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국내에 이제 성장을 하게 된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서 반도체 공정 장비에 속하는 건식 진공 펌프를 동사에서 제조를 하고 있으며 국산화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될 것 같다라고 하여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사실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사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8월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모아가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가셨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돌파를 나와야 되는 가격대는 8,800원입니다.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게 되게 되면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8,800원 부근을 왔다 갔으므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증가가 되면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 관점, 유지 관점으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 9월 20일에 KH바텍을 추천해 주셨는데 최근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기도 하죠. 목표가 12,500원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KH바텍은 추천드릴 당시에 이제 갤럭시 폴드폰에 들어가는 힌지라는 제품을 강조드리면서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2016년 이후 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KH바텍은 올해 이제 갤럭시 폴드의 완판 행진에 관련 부품 실적이 기사 회생을 하게 되면서 최근 주가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분기 흑자 전환과 하반기 턴어라운드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 상황으로는 이제 더욱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일단적으로 현 시점 진행하고 있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같은 신사업도 향후 이제 KH바텍의 흑자 지속에 힘을 실어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앞으로 주가 상승은 조금 더 지속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드렸던 1차 목표가는 충분히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고 일단적으로 지금 현재가에서 30% 정도는 이제 수익을 챙겨가면서 나머지 비중만 가지고 가면서 2차 목표가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1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00원까지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KH바텍 똑같은 날에 차동환 차장님께서도 추천 의견을 주셨거든요. 차동환 차장님께서는 KH바텍이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4,300원 부분대가 이제 좀 고질적인 이제 저항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유지 관점을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 이제 16, 17에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외인과 기관이 많이 유입이 되지 않았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폴더블폰, 갤럭시 폴더블폰 이제 출시 기대감으로 인한 이제 동사의 이제 힌지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20만 주 이상 수급이 이제 들어왔고, 사실 여기서 기관 외인들이 올릴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20만 주 금액이 사실 이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홀딩 관점을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했는데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2069선까지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스피가 2100선까지 가까이 가면 계속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5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지만 좀 상승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150포인트가 이제 강력한 좀 저항 라인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 전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이제 화요일이었죠. 코스피가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이제 거래대금이 매수와 매도 금액을 합해서 2~3천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에 이제 700억 정도로 이제 거래가 됨으로 인해서 보통 금요일 장보다도 못한 이제 거래 대금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외인과 기관들조차도 지금 사실 좀 관망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요. 거기다 이제 다음 주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고위급 회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홍콩에 이제 미 하원이 이제 홍콩 민주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또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불안감으로 작용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관망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빠진다면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저가 매수의 기회는 좀 포착이 된다면 충분히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만한 장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 동안의 증시를 조금 살펴보자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적으로 월화수 상승 국면을 가져가다가 전일은 이제 조정폭을 맞는 그런 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의 1차 협상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들었지만 아직까지 변수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미중 무역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나라가 이제 한국이다라고 IMF에서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미중 무역의 중요도를 짚어주었었는데요. 일단 2차 협상까지는 어느 정도 기대감, 불안감이 상충을 하게 되면서 증시는 횡보 또는 약간의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수요일이었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국내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IMF에서 이제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이제 2.6%에서 2.0%까지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기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시의 흐름이 판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증시는 이제 방향을 잡고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번 주 말씀드렸다시피 한동안 조금은 이제 그 큰 등락폭 없이 증시는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겠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조금씩 상승 기류를 보일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의견은 아직까지 유효를 하고요. 일단적으로 이번 주 증시는 상승을 했고 금일은 아마 약보합권에서 조금 마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조금씩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불안정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이제 환율 또한 1,700원 대로 이제 진입을 해야 조금 안정권이니만큼 실적주 그리고 외인과 기관 수급 체크하시면서 종목 선정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체크하고 수급도 체크해보라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이어서 좀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는 최근 좀 보고 계신 섹터가 있으십니까? 최근은 아니지만 8월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후로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어제 좀 메디톡스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는 종목들은 가거든요. 좀 보고 계신 섹터가 있으십니까?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섹터는 지금 이제 엔터 쪽의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JYP와 뭐 SM이나 이제 YG 엔터의 이제 그런 엔터 섹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아까도 이제 시황에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2,150포인트 부근에 있어서 사실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은 건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이제 관망 관점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미중 무역 협상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엔터 sektor도 괜찮을 것 같고 또한 이제 화장품도 이제 중국 국경절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을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섹터를 한번 이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엔터 관련주로 하여서 좀 집중을 해서 지켜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초록밴도 추천 의견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네. 엔터주에서 특히나 좀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은 YG 엔터입니다. 아, YG 엔터테인먼트요? 예, 네. 근데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조금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종목별로 해서 좀 이렇게 악재가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사실 가장 먼저 이제 좀 주목했던 부분은 그 루이비통에서 이제 그렇죠. 600억 네. 정도의 투자를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우선주로 상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상증자가 아닌 부분으로 이제 회사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현석 전 대표의 이제 그 성매매 혐의에 대한 무혐의가 이제 발표가 되었고 또 다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무혐의가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YG 엔터의 이제 주가 상승은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 또한 외인과 기관들이 조금 유입되고 있는 게 이제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좀 수급이 유입이 되어준다라고 한다면 더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종환 차장님 말씀처럼 최근 YG 기관들 매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YG 악재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만큼 이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YG 엔터테인먼트 어제 2% 넘게 하락하면서 25,000원대에서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오늘 함께 장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서 오늘 장에서 좀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십니까? 네, 제가 최근 이제 추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아실 건데요. 이제 반도체 그리고 전기 업종, 전기 부품 업종 등을 제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의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였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저점에서 이제 약간의 반등을 노리고 제가 요즘 들어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주, 전기 업종주를 이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적으로 지금 바이오 업종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전일 이제 뉴스가 나왔죠. 금융당국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의 이상 매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고 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주라는 게 일단 거품, 이제 버블 현상이라고 하죠.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은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주춤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주, 실적 관련주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 어제는 이제 최근 정부에서 드론 관련 정책 발표를 하게 되면서 드론 섹터 또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마나 이제 섹터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또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이다 보니까 좋은 실적이 이제 기대되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18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EU와 영국이 브렉시트 초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힘을 받았는데요. 증권사에서도 이는 우리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홍남기 부총리가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서 한국 자동차 관세 부과 제외와 환율 보고서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등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을 25%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함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빠지고 SK하이닉스 오릅니다. 일단 삼성전자 어제 55,500원대에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54,0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이번 주 5만 원 선까지 올라오면서 그래도 5만 원대 지켜냅니다. SK하이닉스 어제 2% 가깝게 급락했는데요. 오늘 크게 반등합니다. 0.6% 상승세 81,500원대까지 올라왔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힘 받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24,000원대 그리고 네이버는 약보합권입니다. 15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6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고요. 오늘 자동차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잘 갑니다. 현대모비스 0.6% 상승세 242,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 상승 추세 이어나갑니다. 345,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LG화학은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302,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0위권에는 신한지주 0.59% 하락세 42,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 LG생활건강과 10위권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2082선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올려내면서 65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18%의 강보합권, 55,2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HLB는 약보합권 127,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NM 0.49% 계속 하락세 이어나갑니다. 163,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KMW 어제 반등했습니다. 7만 원대 회복이 됐는데 오늘도 1% 가깝게 상승 출발하면서 71,2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7만 원대에서 71,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5G 종목들이 어제 대부분 강세였습니다. 외국인들 매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 0.19%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 이어나갑니다. 20만 7,100원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SK머티리얼즈 약보합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7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68,9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넷플릭스의 실적 호조와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이 함께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8위권에는 메디톡스, 어제 급락세 나왔었죠. 어제 장중한 때는 32만 원대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약세 이어나갑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33만 2,300원에 거래되고 있고, 9위권에는 휴젤 올라와 있습니다. 1% 가깝게 상승세,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골드만삭스가 주장한 임상 성공 확률 22%는 터무니없다.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헬릭스미스 대표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은 조금씩 반등합니다. 5% 이상 반등하면서 86,9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환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코오롱인더입니다. 예, 동사는 코오롱의 제조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된 제조 회사로 사업 특성상 사업 자재군, 화학 소재군, 필름 전자 재료군, 패션 위료 소재 등의 5개 사업군에 나뉘어져 있으며 산업 자재군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641억 원, 3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하였고, 컨센서스 영업이익 411억 원에도 부합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사업은 산업 자재 부문과 화학 부분인데요. 그동안 화학 부문에서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며 동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석유 화학 산업의 시황 악화로 캐시카우 사업 부문이 작년보다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CPI 필름 수주 지연이 있었고, 계열사 코오롱 TC준의 상장 폐지 이슈로 인해서 동사의 주가는 과도하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현재 주가는 굉장한 저평가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산업 자재 부분 실적 호조와 CPI 필름 수주 기대로 우상향으로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산업 자재 부분에서는 아라미드 호조 덕택에 산업 자재 부분이 영업이익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라미드는 내열성과 고강도, 고탄력성을 바탕으로 방탄복 및 산업 소재 등 다양한 소재에 활용되는 그런 특수 섬유인데요. 이러한 아라미드 수요 증가는 5G 케이블 관련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인데, 미주 지역으로의 수출도 증가되면서 제품은 굉장히 매우 타이트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0년경 3월에 2,500톤의 증설 완료로 내년 매출 2천억 상회로 추정되어 이 기여도에도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필름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6년간 필름 부분은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전사 영업이익을 갉아먹었던 그런 사업 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1분기부터 원료 가격 안정화 추세와 판매 물량이 확대되면서 6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하였는데요. 앞으로 필름 부문은 폴더블 폼 커버 필름에 사용되는 CPI 필름의 매출 증가가 관건인데, 현재 국내 및 중국 업체들에게 테스트 물량을 판매를 하고 있으며, 연말부터 삼성전자 및 화웨이 등 폴더블 폰 산업 생산에 더불어 산업 생산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으로 인해서 2020년부터 CPI를 통한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4분기에 패션 부문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교적 많은 영업이익이 나오는 이유는 패션 부문에서 겨울옷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계절적 특성상
패션 부문의 영업이익 4분기에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전사 영업이익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와 수급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해 초 89,200원을 기점으로 최근 36,150원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하락 원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사의 이제 CPI 수주 지연과 코오롱 티슈진 이슈에 따라서 이제 하락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동사의 밸류에이션과는 관련성이 적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코오롱 티슈진의 1년 개선 기간 부여 결정으로 인해서 악재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소멸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만약 그 안에 FDA 추가 서류 보완에 따른 긍정적인 이슈가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동사의 과대 낙폭은 더욱더 부각되어 반등을 강하게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동사는 하루 기준 32,000주 정도가 유입이 되게 되면 많은 수급이 이제 유입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9월 20일 외인 기간 45,000주 정도가 유입이 되었으며 최근에도 기간에 이제 7만 주 정도 수급 유입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주가는 하락에서 추세 전환을 모색하기에는 충분한 수급량이라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증가와 과대 낙폭 및 수급 증가로 인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42,500원까지 모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54,000원, 손절가는 38,8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동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설립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서울, 인천, 부산, 제주 등의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는 관광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과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세가 3위 등 4개의 회사가 있으며 파라다이스의 주력 사업종으로 떠오른 파라다이스 시티는 2019년 상반기 최종적으로 모든 시설이 고객에게 개방되며 영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5성급 호텔, 카지노, 놀이동산, 스파, 부티크 호텔 등을 통한 한국형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사는 중국 VIP는 정켓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으며 일본 VIP는 세가 3위와의 협업을 하고 있고 기타 VIP는 내부 마케팅의 인력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 관광객으로 소액 카지노 고객들은 방한 인바운드의 수혜와 파라다이스 시티 리조트 효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개발된 파라다이스 시티는 영업 3년 차에 들어섰는데 지난 3월 원더박스를 끝으로 증설도 온전히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 자금 조달이나 증설, 비용 투입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의 BEP 기준은 카지노 매출 300억 정도가 되는데 지난 6월부터 이를 추세적으로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이제 뒷받침되는 내용으로는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카지노가 올해부터 국내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에서 매출액 1위를 달성을 하였는데요. 또한 이제 동사가 운영 중인 전국 4곳 카지노 매출 합이 시장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 매출 확대가 이룰 수 있었던 건 복합 리조트 효과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고급 리조트와 수영장, 식음료시설, 쇼핑몰 등 각종 부대 시설을 한 곳에 갖추면서 갈수록 호화 리조트를 찾는 경향이 강해지는 국내의 VIP들을 비롯하여 카지노를 찾는 고객들에게 파라다이스 시티의 인기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7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서 다른 이제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7월, 8월 일본 고객의 급감과 이제 9월의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3분기 컨센서스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8월 일본의 추석이라고 하는 오봉 연휴 때의 일본 VIP의 고객들이 오히려 증가를 하였고요. 리조트 실적 개선으로 3분기 매출액 2,716억, 영업이익 285억으로 컨센서스를 오히려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0월 중국 국경절로 인한 중국 VIP 고객 증가로 또 한 번의 사상 최다가 예상되어 4분기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2014년
41,400원을 기점으로 2016년 최저점 11,950원까지 고점 대비 70% 주가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28,000원까지 다시 반등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당시 이제 주가의 흐름을 이제 회상을 해보면 2014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하락했던 이유는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건설에 대한 비용 부담과 중국의 사드 영향으로 하락했던 것으로 이제 회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반등은 중국 사드 완화 기대감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이후에는 2017년 27,000원을 기점으로 현재까지는 하락 추세를 보이다 최근 추세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하루 기준 20만 주 정도가 이제 유입이 되면 이 또한 이제 많은 수급이 유입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 말부터 20만 주 이상 수급 유입이 여러 번 포착이 되었었고요. 유입되었었고 최근에 이제 외인 기간 20만 주 이상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 물량 또한 이제 한번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준다면 차트적으로 하락 추세를 벗어나 상승 추세 초입 구간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17,000원까지 모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6,500원, 손절가는 13,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종목은 DNF입니다. DNF는 이제 2001년 1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200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이제 반도체용 금속 화합물 전문 기업으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3D 낸드, D램, SE는 이제 전자 재료를 비롯한 다양한 재료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제 이 DNF 또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힘입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NF는 이제 삼성의 반도체 소재인 전구체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2014년도 하이케이라는 제품을 중점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이 하이케이라는 제품은 일본의 아데카라는 기업과 같이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요. 점유율은 아데카가 80대, 그 다음에 DNF가 20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이제 삼성에서 반도체 국산화 선언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매출 상승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연매출 증감을 가져가고 있었던 DNF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감소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하이케이의 재택률 증가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내 소재업체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서 DNF의 실적은 3분기부터 분기별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기류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내년 매출액 1,000억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전망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현재 DNF의 하이케이 품질 수준은 이전 이제 아데카라는 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검증을 받았으며 올해 상반기에 완공된 신규 생산 라인이 시험 운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물량 증가에 대한 대응에도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NF의 현재 주가는 상반기까지 이어온 실적 부진을 이미 반영한 수준으로 지금 우호적인 산업 변화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까지 감안한다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NF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이제 7월 초 최저점을 찍은 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요. 최근 연속적인 상승 또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 외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보다는 이제 장기적 매력도가 조금 더 좋은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고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7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소리바다입니다. 네, 소리바다는 아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악 스트리밍, 그 다음에 다운로드 서비스 및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웹과 이제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서 대표 음악 서비스 소리바다를 운영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자, 국내 최초로 2009년 12월 아이폰 iOS에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하였고요. 삼성전자의 온라인 및 모바일 음악 서비스 파트너십을 제휴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현재 소리바다로 음악을 들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걸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소리바다는 음원 매출 말고도 이제 신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7년 이제 하반기 패션 사업에 진출을 해서 프리미엄 스니커즈 브랜드 스테어라는 그런 브랜드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스테어는 이제 지난 7월 캘리포니아 소재의 인콘 글로벌로부터 국내 패션 브랜드에서는 최초로 이제 유망 스니커즈로 선정,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17년 이제 스테어는 이번 10월 말부터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이제 자사 브랜드 스테어라는 이제 제품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게 됐고, 인컨 글로벌과 MOU 체결 이후에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스테어 제품에 대한 이제 브랜드 구축 및 세일즈 강화로 인해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인 미국 진출에서 성과를 올릴 시에 현재 매출의 2배 이상 상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인 공유경제 부분을 신성장 사업분으로 이제 선정을 하였고요. 수개월간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쉐어 인사이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로 최근 발표를 했는데요. 쉐어 인사이드는 이제 명품 가방, 시계, 액세서리 등 이제 의류 공유 플랫폼으로 최근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소리바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 역량과 수많은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쉐어 인사이드의 초기 마케팅 및 시장 안착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적극적인 사업 진행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원 부분의 매출은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지만 신사업 부분에서 적극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점을 찍고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주가 흐름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단기적 이제 장기적 둘 다 매력적인 기업으로서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고요. 목표가는 1,250원, 손절가는 91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일단 오늘이 두산 분할 3개사의 재상장 거래가 개시되는 날입니다. 두산 이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5,51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상한가 터치했고, 두산 이 솔루스도 마찬가지로 5,51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이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차동원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서 이제 인적 보달로 이제 오늘 이제 상장을 하게 된 회사입니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연료 전지 사업 부문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따라서 이제 발전용 이제 연료 전지에 있어서 이제 93%를 점유할 정도로 이제 독보적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뭐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른 이제 아마 움직임이 지속이 될 것 같고, 현재 상한가에 이제 진입을 하였기 때문에 최근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3,045억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OLED, 전지박, 화장품, 제약 소재 등의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OLED와 화장품과 제약 소재 등에 있어서 테마 성격에 따라서 해당 종목이 이제 조금 변동성이 커질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상한가에 또 진입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지금 1,678억 정도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예상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차트적인 부분이나 수급적인 부분이 아직 이게 남아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최근에는 조금 이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보류를 좀 하시고 좀 더 시가 부분에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리인데요. 일단 오늘 이슈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 주식 양도 계약 체결에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현재는 음봉으로 좀 변했습니다. 윗꼬리를 아랫꼬리를 모두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은하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C트리가 지금 조정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전일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일단 C트리라는 기업을 좀 알아보게 되면 1998년 4월 23일에 설립이 된 기업으로서 주요 사업은 이제 완제의약품, 그다음에 원료의약품 개발 및 제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적으로 현재 최대 주주가 메디포럼이라는 회사에 주식 양도를 하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전일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오늘은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인데 일단적으로 이제 메디포럼이라는 회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 상장된 기업도 아니고 KOTC의 시장에 들어가 있는 장외 주식 시장에 있는 기업입니다. 지속적인 적자와 수년째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작년에는 이제 자본 잠식의 위험도까지 보였던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그 메디포럼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3상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C트리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C트리보다는 메디포럼 측에서 득이 많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조금 메디포럼 측에서 우회 상장을 노리고 지금 인수를 하지 않았나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도가 큰 인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C트리의 주가는 이제 저번 4월 달이었죠. 그때 7,340원 고가를 찍고 굉장히 큰 조정폭을 좀 받았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잡고 계신 분들이 꽤나 있으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하락 국면을 좀 맞이할 것이고 지금 이런 부분에 메디포럼에 대해서 조금 기업의 조금 부분이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상승 기류는 조금 하락 기류로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이 9월 9일에 캠트로닉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2차 목표가 11,900원 넘어섰습니다. 이제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캠트로닉스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주가 상승 힘이 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근에 주가 상승이 강했던 이유는 바로 실적 측면을 보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시즌이 발표하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OLED 시각사업부가 실적의 턴어라운드와 3분기에는 삼성전기, 무선충전사업부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전년도 전분기 대비 실적이 성장이 주가의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 추세의 흐름에 있기 때문에 3차 목표가는 14,000원, 최소 일저가는 1,05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로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초고속 정보통신 사업의 발달을 위한 핵심 제품인 광분배기의 제작 및 판매를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와이퍼 가공 원천 기술을 보유 업체로 국내에 3개에서 4개가 있으나 유일하게 동사만 W 등등 제품의 개발로 업계 최고 사양 제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10기가 ADP 칩을 자체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자사 칩을 적용하여 모듈 형태로 판매 시 제조 원가를 절감하는 가격 경쟁력이 월등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투자 포인트는 2개인데요. 첫 번째는 광통신 부품 모듈 전문 업체입니다. 동사는 광통신 부품 모듈 사업과 SI 사업을 영위하는 광통신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2018년 광통신 사업 부분과 SI 사업 부분의 매출의 비중은 각각 48%, 52%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2019년 1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광통신 사업 부분은 11%, SI 사업 부분은 89%로 SI 사업 부분은 크게 PLC 스플리팅 모듈과 PD 광 다이오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항 매출이 높았던 PLC 스플리팅 매출이 감소하여서 광통신 사업 부분의 전반적인 매출 감소가 이어져서 주가는 2,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외형 성장과 실적 개선을 뒷받침하는 측면입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과 더불어 내년에는 이익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후에는 첫 번째 매출 비중은 높아진 SI 사업 부분은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웨스턴 디지털사의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기타 제품의 수입원 계약을 맺으면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1분기에도 SI 사업 부분에서만 21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8년 연간 매출이 167억 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두 번째는 PLC 스플리터의 매출 회복 기대 측면입니다. 5G 통신 서비스를 위한 중국 북경 통신사들의 투자가 재개되면서 2020년에는 예년 수준 이상의 매출 회복이 기대되는 측면입니다.
세 번째는 PD 수요 증가는 수익성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광 트랜시버의 핵심 부품인 PD 모듈은 5G 통신 장비 수요 증가와 맞물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SI 상비 부분에 급격한 성장을 단기간 이익은 성장을 더뎌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성장성의 기대가 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2080원의 바닥을 3번 다지고 상승 추세에 있어 61선 저항선 부근까지 왔지만 돌파한다고 가정하면 추가적으로 121선까지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 보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610원, 손절가는 2,18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3%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2084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등락폭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86선까지 올라왔다가 4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82선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 매수하지만 기관의 매수폭 크지 않은 상황이고 개인이 235억 원가량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반도체 종목들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0.4% 상승하면서 현재 삼성전자는 57,7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0.37% 강보합권 8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0.8%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124,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보합권 153,0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이 1% 넘게 빠집니다. 좀 최근에 이 상승세 이어온 만큼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모비스 7위권 0.4% 강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이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이어갑니다. 346,000원대까지 올라왔고 9위권과 10위권은 거의 움직임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64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651포인트에서 출발했던 코스닥, 제가 전해드릴 때 바로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649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닥의 하락세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끕니다. 매도폭마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개인이 300억 원 넘게 매수해주지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HLB처럼 급등했던 만큼 차익 실현 나오고요. 3% 넘게 급락합니다. 123,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4위권의 KMW, 장 초반에는 1%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 강보합권까지 돌아왔습니다. 76,6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71,000원대 이탈됐고 10위권에는 펄어비스 0.68%의 상승세 208,000원대까지 오르면서 21만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SK머티리얼즈가 6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0.4% 강보합권 187,1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186,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 보합권까지 돌아왔고요. 휴젤이 오늘 잘 갑니다. 1% 이상 강세 나타내면서 37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왔고 메디톡스도 2% 넘게 빠집니다. 32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헬릭스미스 2% 가깝게 급등합니다. 하지만 장 초반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84,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2거래일 연속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원 내리면서 1,180원대에서 외환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분할 3개사의 재상장 거래가 개시가 됐는데요. 지난달 두산에 대한 저가 매수 의견을 주시면서 분할 상장할 시에 곧바로 매도 또는 손절을 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두산 가지고 있는 시청자분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제 3개사로 분할 상장이 됐죠. 두산 퓨얼셀과 두산 솔로스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일단은 이게 재상장된 퓨어셀과 솔로스는 일단은 상한가를 몇 번은 더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두산을 매도하고 그거는 보유하는 이런 전략이 맞으면은
일단은 그 갖고 있던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익이 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두산은 앞으로의 또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그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런 변화의 그것은 두산으로 보지 말고 신규 상장된 종목으로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도를 하고 신규 상장된 거는 보유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면서 충분히 더 이상 가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보유하는 이런 전략을 취한다면은 큰 이익을 이번에 그 갖고 계셨던 분은 아마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에 월덱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1%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도 이제 서서히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은 지금 상승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이 회사 또한 그 앞으로 그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그 2분기까지의 실적도 좋지만 앞으로 올해 실적이 괜찮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주가는 어떤 추세가 상승 추세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의 흐름을 더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더 보유하고 새로운 추세로서 이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일단 보유의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추천드리고 매도했던 그 대동공업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또한 어떤 우리가 실적에 기반한 어떤 종목, 그러니까 2차 상승을 단기적으로 마무리했고 앞으로 이제 3차 상승이 기대되는 그 구간대에 있다. 지금부터 한 다음 주까지 저점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2차 상승 이후에 3차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가장 이렇게 이익이 잘 나게 됐던 것은 일단은 뭐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부분에 미국향 매출이 아주 그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 자체가 2분기에도 226억이라면 이 회사가 창사 이래 올해는 최고의 실적이 좋은 이런 회의로 이름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 갖고 주가도 역시 올해 새로운 주가의 흐름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저점에는 좋은 것도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좋은 기회에 지금 조정받을 때 다음 주 초까지 해서 매수해서 3차 상승의 수익을 보자라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 괜찮고요. 목표가는 지난번 때보다 좀 높여갖고 9,000원대, 손절가는 5,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순의 스트라이크 시간인데요. 박철순 기업 분석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장 일단 무난한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전일 미국 증시 잠시 살펴보면요. 자, 미국 증시는 이제 브렉시트 합의와 그리고 대형주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자, 먼저 유럽 연합과 영국이 이제 브뤼셀에서 열렸던 EU 정상회담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고요. 자, 추가적으로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이죠. 넷플릭스와 그리고 미국 대형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예상치를 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0.29% 정도 상승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박권 흐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국내 증시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번 달 들어서 상승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상승이 충분히 제동이 걸릴 만한 위치까지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글로벌 대형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추세적인 상승은 지금 조금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역시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실적 성장이 되고 있는 기업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지금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시 내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오늘 특별한 공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일 좀 주요 공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에 대한 공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1643억 원 규모의 대구 칠성 24지구 재건축 사업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공시가 전일 나왔습니다. 자, 전년도 매출액 대비해서는 4.89%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공사 기간은 약 40개월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전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큰 규모의 그런 공사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에 아주 강한 흐름을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실적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3분기 실적도요. 전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급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겠지만 일단 순이익이 상당히 가파른 성장을 좀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연도별로도 계속적인 실적 성장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 작년 2018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은 소폭 성장을 하겠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급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베팅하기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오롱 글로벌 지속적인 수주 공시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 관점에서 베팅한 종목들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역시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PBR도요 0.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시나 저평가 내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주목하고 계신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국내 대표적인 2차전지 기업인 삼성 SDI를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SDI 같은 경우는요. 소형전지와 중대형 전지 등을 생산하는 에너지 솔루션 부문과 그리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전자재료 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국내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등 전 세계의 제품들을 꾸준하게 수출하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 장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중국 같은 경우도 대대적인 미세먼지 감축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따라서 전기차 시장은 고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요. 내년보다 후년이 더 기대가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내년에 전기차 신규 모델 출시가 굉장히 가속화될 전망으로 지금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 완성차보다 공급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10년도 하반기, 즉 올해죠. 올해 하반기부터 배터리 관련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대표 배터리 회사이자 글로벌 시장 점유율 6위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배터리 부문이 전반적인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의 레벨업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큰 기대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지만 특수 소화 시스템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ESS, 즉 그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 방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화재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 방지를 위한 특수 소화 시스템을 기존 시스템과 그리고 앞으로 만들 신규 프로젝트에 모두 설치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자, 관련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관련 투자 비용이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4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조금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향후에 가파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관점이기 때문에 ESS 분야에서 타 경쟁사 대비해서 미래 성장성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ESS 시장에서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 SDI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지금 각 사업부가 안정적인 실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전분기 대비해서 30% 그리고 50% 정도 이상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사업부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내년 실적이 훨씬 더 기대가 된다는 점이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 사실 PBR이 한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뭐 성장성에 대비했을 때는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최근에 일단은 주가가 한 2, 3개월 정도 연이어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주가도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PBR도 상당히 낮은 영역이고요. 자,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은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수급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지금 삼성 SDI 수급을 보시면요. 최근에 개인들의 매수를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뭐 크게 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사업부의 성장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삼성이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장기적인 베팅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은 앞으로 가장 큰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만 좀 받쳐준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주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수급과 기관들 수급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가격권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 SDI 역시나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21만 8천 원 선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장기 베팅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순 기업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